나는 그녀의 목을 조르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친 공포가 아니라 나 자신의 그림자가 더 무서웠다. 복수라는 이름의 그 칼날이 내 가슴을 먼저 베어버린 후에야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이미 죽었고 이제 살아있는 건 괴물뿐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이 속삭였다. 내 인생을 망친 그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갚아주마. 공정하게, 천천히.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 숲속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스며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물들이는 그 순간. 나는 창가에 서서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손끝이 저릴 만큼 뜨거운 그 액체가 내 안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지은이는 오늘도 늦었다. 아니, 요즘은 늦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녀의 발걸음은 자유로웠다. 친구를 돌본다며 매일 밤늦게 돌아오는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아니라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째. 지은이는 내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그녀의 미소가 내 인생의 유일한 따뜻함이었다. 나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하루 종일 코드와 씨름하며 세상의 논리를 숫자로 풀어내는 지은이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색채는 항상 나를 놀라게 했다. 오빠, 세상은 너무 회색이야. 내가 좀 밝혀줄게. 그녀가 웃으며 말하던 그날들. 우리는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이제 이 30평 아파트로 왔다. 모든 게 완벽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6개월 전 모든 게 변했다. 지은이의 절친, 민준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이는 우리 둘 다 아는 사람이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항상 웃음꽃을 피우던 녀석. 뇌종양. 의사 말로는 초기지만 수술 후 재활이 길고 힘들 거라 했다. 지은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내가 돌볼게. 민준이 혼자 있으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착한 마음을 사랑했으니까? 알았어. 내가 출근할 때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갈게. 그렇게 시작된 루틴. 하지만 곧 내 출장은 잦아졌다. 프로젝트 마감이 겹치면서 서울을 벗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민준이 집 근처에 있으니까 지은이의 말에 나는 안심했다. 아니, 안심하려 애썼다. 처음엔 전화가 잦았다. 오빠, 오늘 민준이 상태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점점 그 전화가 줄어들었다. 대신 메시지. 오늘 피곤해서 일찍 잘게. 사랑해.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피로가 느껴졌다. 나는 걱정했다. 너도 쉬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다. 민준이가 나 없인 못 버텨. 오빠는 일만 신경 써.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헌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출장 갔다가 일찍 돌아온 날 나는 지은이에게 깜짝 선물을 사들고 아파트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이상했다. 희미한 남자 향수 냄새. 그리고 침대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 지은이의 긴 검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짧고 곱슬거리는 민준이의 머리카락. 나는 얼어붙었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다. 부엌에서 그녀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오빠. 왜 이렇게 일찍? 그녀의 눈이 피했다. 나는 물었다. 민준이 왔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상태가 안 좋아서 데려왔어. 쉬게 하고 갔어. 거짓말. 그 향수 냄새는 아직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왜일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다음 날 나는 민준이의 집으로 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모습.
형수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가 웃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이가 고생 많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 이상한 그림자가 스쳤다. 부드러운 그녀를 향한 시선. 나는 무시하려 했다. 착각일 거야. 그러나 의심은 씨앗처럼 뿌려졌다. 출장 중에 나는 그녀의 SNS를 확인했다. 민준이와의 사진. 병원 복도에서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 웃는 사진. 캡션, 함께 이겨내자. 내 손이 떨렸다. 함께.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나는 전화했다. 지은아, 민준이 어때?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좋아졌어. 오늘 산책도 했어. 산책. 병원에서. 나는 물었다. 나도 갈까? 그녀가 주저했다. 아니, 오빠 바쁘잖아. 다음에, 그 다음에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출장, 야근, 회의.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또는 늦게 돌아왔다. 민준이 열이 나서 병원 갔어. 그녀의 변명은 늘 그랬다. 나는 참았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봤다. 목욕탕에서 나온 그녀가 깜빡하고 두고 간 그 기계. 메시지 알림. 민준이, 오늘 내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빨리 와.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외로웠어. 그녀가 왜 가야 하지? 나는 그날 출장을 취소했다. 민준이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오후 3시, 그녀의 차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민준이를 부축하며 들어갔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봤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스쳤다. 우연. 아니, 그 손길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따라 들어갔다.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형 왔어.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 갑자기 왜? 민준이가 웃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했다. 그날 우리는 셋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색한 대화. 민준이의 병세, 지은이의 헌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왜? 하지만 속으로는 칼이 들끓었다. 왜? 왜 내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물었다. 너, 민준이 좋아하나 봐. 그녀가 웃었다.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였다. 나는 느꼈다. 그 후로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 속으로는 감시자. 나는 그녀의 일정을 체크했다. GPS 앱을 깔아놓고 민준이의 집 근처 CCTV를 확인했다. 증거가 쌓였다. 호텔 체크인 기록. 그녀의 카드로 결제된 저녁 식사.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레스토랑 영수증. 나는 울었다. 밤마다. 혼자서. 왜 나일까? 왜 우리일까? 그러나 눈물이 마른 후 분노가 피어났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정하게. 그들이 내게 한 만큼.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완벽한 증거.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무언가. 민준이는 병들었지만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훔쳤다. 내 사랑을.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준비.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복수는 감정의 복수였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민준이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그가 나왔다. 형님, 그의 얼굴이 놀랐다. 나는 웃었다.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의 약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나는 물었다. 지은이랑 무슨 사이야? 그는 부정했다. 그냥 친구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들. 그들의 키스 장면. 어제 호텔 앞에서 찍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님, 이건 나는 속삭였다. 내가 죽기 전에 모든 걸 갚아줄게.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병의 후유증. 나는 그를 잡아주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의 공포를. 형님, 제발. 지은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말하지 않아? 대신 내가 사라져.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나는 설명했다. 천천히 모든 걸 어떻게 내가 그들의 만남을 따라다녔는지. 그녀의 전화를 도청한 방법. 심지어 그의 병원 기록까지 해킹한 사실. 나는 프로그래머였다.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처럼 모든 걸 조종할 수 있었다. 너는 죽을 거야, 민준아. 하지만 자연스럽게. 약으로. 내가 먹는 그 약에 조금만 더 강한 걸 섞으면 돼. 그의 얼굴이 헬쑥해졌다. 미쳤어. 형님, 미쳤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성적이야. 내가 내 아내를 훔쳤으니까. 그녀의 시간을, 그녀의 마음을. 이제 내 시간을 빼앗을 차례.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무색무취의 독. 인터넷 다크웹에서 구한 추적 불가능한 것 한 방울이면 돼. 매일 내 약에. 그는 후퇴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싸우지 마. 내가 이기지 못해. 그날 나는 돌아왔다. 집으로. 지은이는 부엌에서 요리 중이었다. 오빠, 오늘 일찍 왔네. 그녀의 미소가 아름다웠다. 나는 안아주었다. 보고 싶었어. 그녀가 웃었다. 나도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지. 아니,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밤에 그녀가 잠든 후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준이의 메시지. 오늘 형님 왔어. 무서웠어. 도와줘. 그녀의 답. 진정해. 내가 갈게. 내 손이 떨렸다. 도와줘. 그를. 다음 날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에 병가를 냈다. 집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나갔다. 민준이의 집으로. 나는 따라갔다. 문틈으로 봤다. 그녀가 그를 안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 그는 울었다. 형님이 날 죽이려 해. 그녀가 놀랐다. 뭐? 왜? 그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내 복수 계획.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가. 왜? 그들은 속삭였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만둬야 해. 하지만 민준이가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아, 나랑 같이 도망가자. 그녀가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도망. 나를 버리고? 나는 돌아왔다. 집으로. 모든 걸 준비했다. 그녀의 옷장 속에 숨긴 녹음기. 내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들.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 하지만 그건 부족했다. 더 깊은 복수. 나는 민준이의 의사에게 연락했다. 가짜 계정으로. 환자의 상태 악화. 추가 약 처방 부탁. 의사는 믿었다. 나는 그 약에 독을 섞었다. 택배로 보냈다. 익명으로. 며칠 후 민준이의 상태가 나빠졌다. 병원 입원. 지은이는 매일 그곳에 있었다. 오빠, 민준이가 위중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세었다. 며칠 남았나.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오빠, 요즘 왜 그래? 멀어진 기분이야. 나는 웃었다. 일이 많아서. 그녀가 안겼다. 사랑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 이제는 독이 됐다. 민준이가 퇴원했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걷는 게 느려졌다. 말투가 느슨해졌다. 독의 효과. 지은이는 걱정했다. 의사가 이상하다고 해. 원인 불명.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보자.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후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봤다. 숨겨진 서랍 속에 페이지마다 민준이. 그의 눈빛이 나를 살게 해. 오빠는 멀어져. 내 눈물이 떨어졌다. 멀어져. 내가. 복수는 계속됐다. 나는 그녀의 직장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와 민준이의 사진 첨부. 불륜녀. 그녀의 상사가 불렀다. 이게 뭐야? 그녀가 울었다. 집에 돌아와 나에게 말했다. 오빠, 누가 나한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누가? 왜? 그녀가 무너졌다. 민준이랑. 아니, 오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동료들이 소곤거렸다. 그녀의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민준이는 더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형님. 왜? 나는 방문했다. 혼자서. 내가 먼저 시작했어. 그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이를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칼처럼. 나는 속삭였다. 이제 끝내자. 그의 침대 옆 약병에 마지막 방울을 떨어뜨렸다. 민준이가 죽은 날 비가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었고 장례식장은 검은 우산으로 뒤덮였다. 지은이는 무너졌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늘이 데려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성공했다. 그는 사라졌다. 이제 그녀 차례. 장례식 후 우리는 집으로 왔다. 그녀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먹지도 마시지도. 나는 간호했다. 밥을 챙겨주고 물을 떠다 줬다. 오빠. 나 죄책감 들어. 그녀가 속삭였다. 왜? 나는 물었다. 민준이를 더 일찍 데려가지 그랬어.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탓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탓이야. 내 욕망 탓에. 그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직장 복귀.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평판은 바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불륜녀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녀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오빠, 누가 사진 찍었는지 알아? 나는 모르는 척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그녀는 포기했다. 그냥 잊자.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 복수의 다음 단계?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이용했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 초대했다. 지은이가 힘들어해. 위로 좀 해줘. 친구들이 왔다. 술자리. 그곳에서 나는 슬쩍 말했다.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민준이랑 친구들의 눈이 커졌다.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과거까지 파헤쳐졌다. 그녀가 민준이를 유혹했대. 병든 사람한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친구들의 메시지. 너 진짜야? 그녀가 울었다. 오빠, 왜 다들 날 피해? 나는 위로했다. 착각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오빠도 날 의심해. 나는 부정했다. 절대.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오랜만에.
그녀의 몸이 떨렸다. 오빠, 나 버리지 마. 나는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할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 순간조차 복수의 일부였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뒀다. 더 이상 못 버텨 프리랜서로 전환.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사라졌다. 소문 때문.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그녀의 독립이 무너지는 걸 보며 이제 그녀는 나에게 의지했다. 완전히. 오빠, 나 이제 너밖에 없어. 그 말에 내 분노가 사그라들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더 타올랐다. 왜 이제 와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를. 대학 시절, 민준이와의 추억. 동아리 사진 속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 언제부터였을까? 결혼 전. 나는 조사했다. 그녀의 일기. 옛날 것, 민준 오빠의 미소가 좋아. 하지만 오빠, 나는 더 이미 그때부터.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배신의 뿌리는 깊었다. 복수의 클라이맥스.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민준이의 가족에게 메시지. 민준이를 죽인 건 지은이에요. 스트레스 주고 약을 민준이의 어머니가 연락 왔다.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지은이가 받았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오해야. 하지만 증거 사진들이 날아왔다. 가짜지만 설득력 있게. 그녀는 무너졌다. 오빠, 나 죽고 싶어. 나는 안 왔다. 아니, 살아. 하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 알약을 삼키려. 나는 막았다. 병원으로 데려갔다. 왜 사냐? 의사가 물었다. 그녀가 울었다. 모르겠어요. 퇴원 후 그녀는 변했다. 눈빛이 공허했다. 오빠,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내 심장이 뛴다. 드디어. 하지만 아니. 나는 말했다. 왜? 사랑하잖아. 그녀가 웃었다. 쓰디쓴 웃음. 사랑. 그게 뭐야? 이제 알았어. 너도 날 배신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배신. 그녀가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내 가슴을 가리켰다. 모든 게 내 짓이잖아. 소문, 사진, 민준이의 죽음까지 나는 부정했다. 증거 있어.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내 컴퓨터 로그. 어떻게 알았지? 그녀가 해커를 고용했다. 내가 날 감시했어. 도청, GPS. 그녀의 눈에 증오가 피어났다. 너 미쳤어, 오빠. 나한테 한 짓, 민준이한테 한 짓.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그래, 내가 했어.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우리는 대치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울의 야경이 창밖에서 빛났다. 그녀가 소리쳤다. 배신. 민준이는 친구였어. 병든 친구. 내가 출장 다니느라 집에 없어서 내가 돌봤을 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봤다고. 그의 침대에서. 호텔에서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실수였어. 사랑이 아니야. 외로움 탓. 외로움.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도 외로웠다. 매일 코드만 쳐다보며. 나도 외로웠어. 그런데 왜 날 버렸어? 그녀가 울었다. 버린 거 아니야? 그냥. 위로였어, 위로. 그게 복수의 불씨였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그녀가 물러섰다. 뭐? 무슨? 나는 설명했다. 모든 계획.
소문, 가짜 메시지.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 이 살인자야. 그 순간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김태준 씨, 민준이의 어머니가 신고했다. 그녀가 말했다. 증거 다 있어요. 나는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지은이를 봤다. 그녀의 눈에 후회. 아니, 공포. 오빠, 나는 웃었다. 공정했지? 내가 잃은 만큼.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좁은 방, 철창 너머 서울의 하늘. 나는 회상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대학 캠퍼스, 벚꽃 아래. 그녀의 웃음. 이제 그 모든 게 먼 추억. 재판 날이 왔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증언했다. 그 애가 지은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가 지은이는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죄책감 느껴요. 하지만 그는 과했어요. 과했다. 그 단어가 내 분노를 다시 불태웠다. 판결, 살인 혐의, 무기징역. 나는 항소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감옥에서 나는 편지를 썼다. 그녀에게. 이게 끝이 아니야. 밖에서 내 삶을 지켜볼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이 들려왔다. 그녀가 직장을 바꿨다. 새로운 도시로. 부산. 아니, 제주. 멀리 도망쳤다. 감옥 밖 세상은 변했다. 나는 동료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복수 이야기. 내가 아내를 죽였어. 칼로. 나도. 불로. 내 이야기는 덜 잔인했다. 도구로. 하지만 효과는 같았다. 민준이는 죽었고 지은이는 산다. 하지만 산 게 아니라 버티는 것 나는 알았다. 그녀의 SNS를 동료가 보여줬다. 빈 프로필. 새로운 시작. 하지만 댓글들. 불륜녀. 살인자의 아내. 그녀의 삶은 영원히 얼룩졌다. 나는 탈옥을 꿈꿨다. 아니, 꿈이 아니라 계획. 감옥 시스템 해킹. 내 전문. 하지만 실패했다. 경비가 세졌다. 대신 나는 책을 썼다. 감옥에서. 제목, 배신의 대가. 출판사에 보냈다. 베스트셀러 됐다. 사람들이 읽었다. 공정하다. 너무 잔인해. 논쟁이 일었다. 지은이는 그 책을 봤다. 인터뷰에서. 그의 이야기지만 내 고통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복수는 계속됐다. 책으로.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살인범 아내의 고백. 그녀가 무너졌다. 다시 자살 시도. 병원. 이번엔 성공할 뻔. 하지만 살아남았다. 왜 날 놓아주지 않아? 그녀의 편지. 드디어 답이 왔다. 나는 썼다. 내가 날 놓아준 적 없으니까. 세월이 흘렀다. 2년 감옥 안에서 나는 변했다. 더 날카로워졌다. 책이 히트치면서 팬레터가 왔다. 당신의 복수가 정의야. 아내가 불륜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답했다. 갚아라. 공정하게. 지은이는 결혼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평범한 남자. 공무원. 새 삶. 하지만 내 책 때문에 그녀의 과거가 따라다녔다. 신문기사. 살인범 전 아내. 재혼. 댓글들. 저 여자 믿을 수 있어. 그녀의 결혼식이 엉망이 됐다. 신랑이 도망쳤다. 나는 웃었다. 감옥방에서. 공정했다. 이제 그녀의 차례.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책 수익 분배. 공동재산. 그녀가 반대했다. 그 돈 더러워. 재판. 그녀가 나왔다. 창백한 얼굴. 오빠, 제발 그만해. 오빠.
그 호칭이 날 자극했다. 너도 날 오빠라고 불렀지? 민준이 앞에서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해. 판사가 물었다. 화해할 건가? 나는 말했다. 아니. 그녀가 먼저 용서받아야 해. 재판 후 그녀가 찾아왔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왜 날 이렇게 만들어?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물었다. 내가 날 만든 거잖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그녀의 고백. 민준이는 정말 사랑이었어. 하지만 너를 버릴 생각 없었어. 그냥 순간의 실수, 순간. 6개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의 순간이 내 평생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도 잃었어. 모든 걸 눈물 흘리며. 그날 나는 용서할 뻔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 하지만 아니. 복수는 중독이었다. 나는 그녀의 새 삶을 파괴했다. 익명으로. 그녀의 직장의 압력. 전과자 안에 그녀가 또 그만뒀다. 아이를 가졌다. 소문. 그 아이, 민준이 거 아니야. 그녀가 산모원에서 울었다. 아니야. 내 오빠 아이. 하지만 믿지 않았다. 나는 석방됐다. 모범수. 10년 감형. 박세상은 달라졌다. 서울은 더 밝아졌다. 하지만 내 안은 어두웠다. 나는 그녀를 찾았다. 제주로. 작은 마을. 그녀의 집 앞 문 두드렸다. 그녀가 나왔다. 배가 불룩했다. 너. 그녀의 얼굴이 창백. 나는 말했다. 축하해. 엄마 될 나이네. 그녀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변에 앉았다. 파도 소리. 그녀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멈춰. 우리 다 망가졌어. 나는 물었다. 내가 멈췄어? 민준이랑.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땐 외로웠어. 내가 없어서 나도 외로웠다. 나도. 그런데 왜? 그녀가 울었다. 사랑했으니까. 너도, 민준이도 이중 사랑. 그게 배신의 뿌리. 나는 일어났다. 이제 끝. 그녀가 물었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마지막 계획. 그녀의 남편에게 편지. 모든 진실. 내 아내, 불륜녀야. 그는 떠났다. 그녀 혼자. 아이와. 지은이가 무너진 후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제주의 작은 집. 그녀의 울음소리.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여아.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이름은 태민으로. 민준이의 이름 일부. 나를 자극하기? 아니, 추억. 나는 찾아갔다. 병원. 축하해. 그녀가 봤다. 왜 왔어? 나는 안아주었다. 아이를. 부드러운 피부. 미안해. 처음으로 그 말. 우리는 대화했다. 밤새. 모든 걸. 그녀의 외로움, 내 무관심, 민준이의 유혹. 우리가 잘못이었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복수는 나를 구원했어. 아니, 파괴했다. 그녀가 말했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아이랑 셋이. 나는 망설였다. 사랑의 잔재.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삶. 이 책 쓰기 강연. 복수의 심리학.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속은 빈 껍데기. 밤에 그녀를 생각했다. 아이의 얼굴. 내 딸. 아니. 민준이의
모른다. DNA 검사. 하지 않았다. 그게 공정했다. 어느 날 그녀의 전화.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우울증. 약, 나는 달려갔다. 제주. 그녀를 안았다. 살아. 아이 위해 우리는 함께 살았다. 어색하게. 복수의 끝에서 용서의 시작.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매일 작은 갈등. 민준이 생각나 내가 물으면 그녀가 울었다. 미안. 시간이 흘러 아이가 컸다. 5살 아빠, 그녀가 부르는 소리.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손녀, 그녀가 안았다. 용서. 부분적으로. 태준 씨, 당신 덕에 깨달았어요. 사랑의 어두운 면. 이제 우리는 산다. 제주에서. 바다 앞집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영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사랑해, 그녀가 답했다. 나도 진심. 하지만 믿음은 조심스럽다. 배신의 상처는 천천히 아문다. 그리고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용서하는 거였다. 자신을, 그녀를, 잃어버린 모든 걸. 서울의 네온이 아닌 제주의 푸른 바다가 우리를 감쌌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새로운 챕터.